우리는 언젠가 화성에 갈 수 있을까요? 지구에서 약 5천만 km에서 4억 km까지 떨어져 있는 행성, 바로 화성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화성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구에서 화성까지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이어지는 여행 동안 우주인들은 우주선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까요? 지금부터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성 탐사는 단순히 로켓을 발사한다고 해서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와 화성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두 행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발사 창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기는 약 26개월에 한 번 찾아옵니다. 탐사선이 발사되기 전에는 로켓 점검, 우주선 생명 유지 시스템 테스트, 식량과 물 보급, 우주인 훈련 같은 준비 과정이 수년 동안 진행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초대형 로켓이 우주인을 태운 탐사선을 지구 궤도 밖으로 보내게 됩니다. 로켓이 발사되면 몇 분 만에 우주선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후 우주선은 지구 중력을 벗어나기 위한 속도인 초속 약 11km 이상의 속도로 가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인들은 몸이 좌석에 강하게 눌리는 강한 중력 가속을 경험합니다. 지구 궤도를 벗어나면 우주선은 화성을 향한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여행은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까지 가는 동안 우주선은 계속해서 태양 주위를 돌며 이동합니다. 우주 공간은 조용하지만 우주인들에게는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중력 환경, 우주 방사선 노출,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에는 우주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작은 모듈이 설치됩니다. 이곳에는 수면 공간, 운동 장비, 실험 장비,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주인들은 하루 대부분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생활합니다. 먼저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근육과 뼈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주인들은 매일 약 2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과학 실험과 장비 점검입니다. 우주인들은 우주 환경 연구, 생명 과학 실험, 우주선 시스템 점검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식사는 특수 포장된 우주 식량을 이용하며 물은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공급됩니다. 또한 지구와의 통신도 중요한데 화성으로 가까워질수록 신호가 몇 분에서 수십 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몇 달의 여행 끝에 우주선은 화성 궤도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화성 착륙입니다. 화성은 대기가 매우 얇기 때문에 착륙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탐사선은 열 차폐 장치, 낙하산,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 속도를 줄이며 화성 표면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붉은 행성 화성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여행은 수많은 기술과 도전이 필요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탐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인간이 화성에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인류의 화성 탐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약 2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 붉은 사막과 끝없는 황량한 평원, 그곳 화성에서 인간이 실제로 살아가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현재 과학자들과 우주기관들이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화성 정착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화성에서의 하루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화성은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입니다. 하루 길이 약 24시간 37분, 중력 지구의 약 38%, 극지방에는 얼음 형태의 물 존재. 하지만 문제는 대기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매우 얇고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우주 방사선도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첫 정착지는 지표면 위가 아니라
지하 또는 두꺼운 돔 형태의 기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자들이 구상하는 화성 기지는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ISR 현지 자원 활용 기술이라고 합니다. 화성의 토양을 이용한 3D 프린팅 건축, 지하 용암 동굴을 활용한 방사선 차단, 얼음에서 물을 추출해 식수 및 산소 생산. 특히 물은 생존의 핵심 자원입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를 만들 수 있고 수소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화성에서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화성에서 농사는 가능할까요? 이미 지구에서는 화성 토양과 유사한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온실 내부에서 수경 재배 시스템, LED 인공 태양, 폐기물 재활용 순환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추, 감자, 콩류 같은 작물은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은 화성 대기는 오히려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성에서의 아침, 돔 밖에는 붉은 먼지가 날리고 하늘은 푸른색이 아닌 옅은 주황빛을 띱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항상 우주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낮은 중력 덕분에 몸은 가볍게 느껴지지만 근육과 뼈는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이 필수입니다. 화성에서의 삶은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화성의 환경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테라포밍 연구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기를 두껍게 만들고 온도를 높여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은 수백 년이 걸릴 이야기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화성 정착이 성공한다면 인류는 처음으로 2개의 행성에 문명을 가진 종이 됩니다. 화성은 단순한 이주지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보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인이자 화성인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구가 아닌 곳에서 숨을 쉬고 식물을 키우고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하지만 정착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화성에서의 삶은 지구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의 길이도 다르고 중력도 다르며 하늘의 색조차 다릅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사람들은 이 차이를 신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뼈는 약해집니다. 지구보다 약한 중력 속에서 인간의 몸은 더 이상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구로 돌아갈 수 없다.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몸 자체가 이미 화성에 맞춰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2갈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지구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화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인간이지만 서서히 다른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고립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수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통신에도 시간이 걸리고 도움은 즉시 올 수 없습니다. 작은 사고 하나가 곧 생존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고 작은 갈등도 크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닫힌 공간, 제한된 자원, 그리고 끝없는 반복되는 일상. 이 환경은 인간의 정신을 서서히 압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화성에선 꿈을 꾸지 않는다. 밤이 되어도 완전한 어둠이 아니고 익숙한 자연의 소리도 없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지구와 다르게 들립니다. 이 낯선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감정의 일부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화성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는 지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화성은 이상한 행성이 아니라 그저 고향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류는 더 이상 하나의 행성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화성에서 태어난 세대는 지구인을 외계인처럼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력도 환경도 삶의 방식도 다른 존재. 그들은 같은 인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종일까요? 화성 정착은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진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깊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화성에서도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릴까요?